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저희 정치에 관한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주류와 그 사람 추종자와 어떤 그 법치 그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대결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특정 사람과 특정 집단을 어떤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논리로 법치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전체 국민의 의사인 어떤 법치주의를 유지하려는 사람들과의 어떤 충돌, 뭐 지역공 문제와 뭐 여권제와 지역공 문제, 이런 관계들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좀 그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아니면 이제 그 충돌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점들이 사람들이 이제 전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근현대법이 이렇게 발생했던 것은 대부분 유럽과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시민혁명과 뭐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 다음에 독일의 독일의 어떤 그 뒤늦은 어떤 그 식민주의라든가 산업개발, 이러면서 어떤 뭐 히틀러의 어떤 정치적 다수결의 빼단과 그러한 어떤 그 전쟁, 그다음에 유럽의 영국의 명예혁명이 아니죠. 영국도 전쟁을 했었는데, 전쟁이 그 결과가 좀 이렇게 뭐 협상이나 아니면 기세로 이렇게 끝났다,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독일의 뭐 외견적 입헌주의, 독일은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주변 어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이 겪지 않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으로 법을 만들어서 변화를 해버렸다, 외견적 입헌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지만 어떤 그 시장과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기술 혁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독일의 기술이 굉장히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은 이건 좀 정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히 하다 보면 로마 카톨릭은 농업 국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분지 농노라든가 아니면 봉건 영주 뭐 이런 체제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 국가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독일과 스페인, 그다음에 네덜란드, 또는 영국, 뭐 이쪽 계통인데, 이들은 주로 이제 기술 위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스페인의 정밀, 뭐 시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독일의 뭐 기계공업, 이러한 어떤 그 과학이 많이 발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 서양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이런 법치주의의 어떤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법치주의의 이렇게 성립 과정입니다. 민주주의 성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통치 시대에, 군주의 통치 시대, 또는 아니면 특별한 귀족층, 신문층들의 지배 보다는 어떤 그 시대의 또는 상업주의 어떤 그 부르주아라 그러죠.
상업주의 세력들이 그 전에 권위적인 식민 체계를 무너뜨리고 전쟁과 협상을 통해서 그들의 선거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시민혁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전체 국민 뭐 독일과 2차 대전, 뭐 1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전체 국민이 1인 1표를 갖게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일단 독재, 특정 계층들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 조직 하에 예속되어 있던 어떤 위원회의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처벌을 하고 표현의 자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을 하고 할 수 있는 독재국가로 이렇게 전락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거를 또 보면은 그것이 옳다, 좋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죠. 이때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준사법기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그다음에 행정부의 어떤 약간의 어떤 역관주의,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을 견제해주는 그런 그 주의가 이렇게 권력 분립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도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왕이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왕도. 그런 원리가 이제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왕도 옛날에 말하는 제왕도 이렇게 법치주의를 받아라 해서 시민혁명을 이렇게 해왔고, 처음에는 부르주의와 혁명에서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의 권리로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어떤 이 선거권자가 국민의 주인인데 그게 위임받은 사람이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어떤 법치주의의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왕도 법을 지켜야 되지만 선거에 뽑힌 사람들도 법에서 정한 정치 원리와 법의 규정을 지켜야 되며, 또한 그 법을 어겼을 때 처벌된 것은 민주국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독재, 옛날에 제왕적 권력과 공산주의 이쪽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민주국가가 아닌 이러한 나라로 이렇게 퇴화해가는 이렇게 과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 있어 아무리 많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얘기하더라도 흐름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었고, 뭐 우리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겪어도 깨달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니까, 특정 사람이나 특정 정치 집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감정을 실어서 거기에 그게 정의라 생각하고 거기에 목매다는 짐승경배 같은 그런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립을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반대하는 정당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지지한 정당이 잘못한 거는 불법이라면 법의 처벌을 받고, 내가 또 반대하는 정당이 불법적으로 법의 처벌을 받고, 또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오르면 그걸 지지해주고, 또한 그러면 반대하고, 또 내가 반대하는 정당이 옳은 얘기라면 그걸 지지해주고, 그들이 틀린 얘기라면 반대하는 이러한 입장을 주권자로서 우리 주인이 판단해 줘야만이 전체 국민이나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어떤 지금처럼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든가 정당이
이 정치인들이 잘못해도 그 정치인들은 정의롭고 사법권의 독립에 의해서 판단하는 법관이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사법부를 적폐라고 이렇게 부정한다거나 하는 어떤 법치주의를 향해화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일들이 관념을 잘 몰랐지만은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점점 많은 국민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느끼게 될 것이라고 그 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민주당이 기여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기여했지만 현재 잘못하면은 과거의 기여 때문에 현재의 어떤 엄청난 근본 토대를 무너뜨리는 잘못을 정의롭다라고 과거에 매달려서 꼰대처럼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고 말을 해줘야만이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추종하던 빠돌이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빠돌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들은 대부분의 빠돌이 같은 경우는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나 정치 조직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일반적인 우리 상식을 떠나서도 그들은 무조건 잘하고 잘못해도 잘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특징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주권을 행사합니다. 이 선거에서 찍어줘 버린다는 것이죠. 잘못해도. 그러면서 또 뭐 정치 후원금을 내듯이 헌금을 내듯이 굉장히 많은 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도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특성을 파악한 조직에서는 이제 돈을 내고 자기들 찍어주는 사람들을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고 틀리더라도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게 되는 거짓으로 이렇게 서로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거짓으로 서로 똘똘 이렇게 빨아대고 뭉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사람을 빨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그 사람들의 주권과 돈을 이렇게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듯이 그처럼 분별력 없는 어떤 상벌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선악의 분별이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결국에는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빠도들이 늘어나고 어떤 그들의 어떤 이벤트 마케팅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절대 상당한 엄청난 다수 어떤 의사를 집행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내면의 그들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면 그러한 어떤 몰랐던 사람들이 그들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고 그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일들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그런 현상이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러한 흐름은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제3지대론이 떠오른 것은 그 다음에 또 안철수가 부각되고 그 다음에 또한 이 이전 총선에서 국민의당의 호남을 휩쓸었던 그러한 어떤 열풍은 이미
어렴풋이도 아니고 잠재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위의식을 느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위기의식의 반작용으로 대우각성해서 또 박근혜라는 이 좋은 상품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기회는 위기이고 또한 위기는 기회이듯이 모든 치우쳐진 것들은 반전을 맞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한순간에는 어떤 자기들도 속고 있고 추종자도 속고 있는,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서로 빨아대는 어떤 그러한 상호작용에 심취해 있었을 때 그러한 점들이 그 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어떤 그 타락한 모습이라든가 부작용이 이렇게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발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인식이 돼서 그 세상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어차피 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의 관념에 많은 것을 그 형성해 줬다는 것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치 기획을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는 항상 특정 세력에 우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만의 어떤 그 확실한 그 세력을 가져야 되는데 벌써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인치주의와 법치주의 대결에서 이 법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철수라든가 반기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 질서를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깨닫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정치할 때 국민의힘과 힘에 입당해서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의힘은 과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직 개혁이 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이. 왜냐하면 국민들이 혐오하는 잔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태극기 집회, 그다음에 또 그 정광훈을 비롯한 기독교 구구파 세력,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굉장히 혐오합니다. 지금 보면 황교안, 나경원은 특별한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민주당처럼 촛불 집회처럼 아름다운 집회를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다음에 또 그 민주당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좀 기여한 전통을 나름 이어받았지만은 이들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근대화의 이러한 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근대화의 전통만을 가지고 이 현대 사회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그런 것처럼 촛불 집회처럼 이렇게 시위할 역량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이 장외 투쟁을 하다 보니까 이 장외 투쟁의 주인공이 어찌 보면 뭐 한교안과 나경원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이 주축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정광훈을 비롯한 기독교 구구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시위를 정말 아름답게 좀 감동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왜냐하면 아무리 가투를 하고 뭐 체류탄을 쏘고 이렇게 투쟁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뭐 철야 기도를 해버리고 시내에서 잠을 못 자게 해버리고, 그다음에 또 노래가 일부 뭐 목사들인지 이 사람들이 뭐 목이 쉬어가지고 마귀 소리를 내면서 마귀 소리로 노래를 불러버리고 아름답지 못한 노래를 불러버리고, 그다음에 또 게임에서 광신도들이 해갖고 막 손을 들고 흔들면서 막 마귀처럼 떨면서 개성을 지르는 막 기도를 해버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현대 사회에서 과거에 자기들 안 보이는 데서는 하면 좋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보는 대로에서 그런 걸 했을 때, 아니 뭐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뭐 트로트라든가 아니면 데모가라든가 이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어떤 음악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떤 그러한 불규칙한 마귀 같은 이런 소리들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렇게 충분하고, 또한 그들의 주장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거는 영적으로도 비지성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이며 육체적인 학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질서도 없고, 물론 질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 그 열만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부르는 노래도 운율에 맞아야 되고 목소리도 좀 청아하고 어떻게 줘야 되는데 막 쉬어가지고 막 막이 터지는 소리들 막 부르짖고 떨어버리고 보기 싫은 괴상한 표정으로 막 경련을 막 일으키는 것처럼 발작해버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놀래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촛불 집회처럼 멋지게 가투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가투는 그들의 전문이 아니었죠. 하다 보니까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조직화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국민적 혐오와 어떤 실패는 반대, 우리가 봤을 때 좀 똑같이 불의한 세력들이 정의롭게 비춰지는데 그들도 또한 똑같이 이들처럼 권한을 가졌을 때 그들의 실체를 촛불로 감추었던 모습을 드러내는 권력을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좀 한번 쥐어줬을 때 그들의 어떤 진면목 진실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이게 충돌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인식해가는 과정이 국민의당의 출현이며 아마도 이것이 어느 정도 결론으로 내려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광훈과 태극기가 집어삼키면은 전체는 그들이 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집어삼켜버린 부분만큼 감하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정화를 해야 됩니다. 정화. 그러면 중도 세력을 모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컸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세력이 위축돼 있고, 또한 안철수가 대권을 포기하면서 그나마 반전의 기회로 쓰는 서울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고, 서울시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대권 주자로서 그들이 힘을 모으다 보면 옛날에 안철수가 실패한 아집 때문에 실패한 법적 관념이 없어서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력이 모아지면은 첫째는 국민의당은 통째로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강성 민주당들에서 폐기 처분된 김대중 대통령 세력들을 또 민주당 세력들을 빨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보면 옛날에 국민의당으로 민주당이 넘어갔던 것처럼 또한 이 넘어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차피 그 안철수와 경선했던 금태섭 같은 경우도 법조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법조인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 그 금태섭을 필두로 해서 그다음에 진중권도 일단은 지식인이죠. 그나마 그만한 어떤 지식인은 우리나라에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경실련 지금 그 민주당의 이런 거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금 제가 말하는 탄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진보 사회단체 경실련 안에서 나온 이 세력들, 그다음에 또 법조인들, 뭐 민주당의 조응천, 뭐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뭐 정치적인 이유로 실패한 국민의당에 있었던 법조인들, 지금 뭐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정광훈을 비롯한 기독교 극우 세력이 버티고 있는 이 세력에서 태극기에서 이제 빼내야 됩니다. 보면 김종인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그 전에도 황교안이가 실패한 이유가 태극기가 정광훈을 자르지 못해서 그런데, 자르면은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놔두고 좀 옳은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어떤 법치주의자들이 뭉칠 수 있는, 합리주의자들이 뭉칠 수 있는, 중도 세력이 뭉칠 수 있는, 이제 뭐 이데올로기를 떠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할 수 있는, 정의를 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과거에 형성돼서 신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철수 국민의당 전라도로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윤석열이 신경 써야 될 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석열이 해야 될 거는 윤석열 충청도를 부각하면 되고, 서울 출신이니까 서울,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보면은 뭐 경상도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구 뭐 이쪽 사람들, 경북 쪽을 위주로 해서 경상도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내면서, 이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상도 거물 정치인들을 영입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뭐 김두관, 그다음에 뭐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경상도 출신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지역 감정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전라도 쪽에서 이제 나머지 이 어떤 권력, 뭐 장차관, 뭐 정무직 공무원들을 이렇게
장악하고 뭐 행정부에서도 많은 이익을 봤었겠죠. 그러듯이 지역 탕평을 해야 됩니다. 탕평.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한다면은 이 전라도 인재를 좀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당연히 그 전라도 사람들의 지지를 이렇게 받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아니 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한교안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지역감정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나마 부산 지역이 지역감정이 타파됐던 이유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이라는 걸출한 정치인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집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체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양쪽 탕평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위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주류가 된다 했을 때는 주류보다 주류의 바지 사장을 좀 더 그렇게 앉혀야 됩니다. 이게 그쪽 충청도 전라도 이쪽 사람으로.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이렇게 또 다수결에서 그쪽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쪽을 하면서 또 정치 이념도 이렇게 실천해 나가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지역 감정도 이렇게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좀 생각하면서 정치 행보를 펼쳐서 어떤 기본기에 충실한 밀은 예측할 수 없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본기 더하게 하는 이러한 정치 행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것은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좀 전체 국민이라든가 어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얘기들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의 정치 이 지역 감정의 어떤 잘못된 것들은 타파되고 새로운 이러한 어떤 발전으로 가야 하는 세력들이 새로 탄생이 된다는 그러한 어떤 의도이지 한쪽 진영을 편드는 게 아니라 양쪽 진영이 다 무너지어서 새로운 어떤 그 기존 정치 세력들이 다 죽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 탄생해서 서로 경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희망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